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선투연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금리 하락했고요. 코스닥과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전세난에 집값이 들썩여서 지방 8년 만에 최고의 상승을 했다. 실수요자들이 대거 매수로 돌아서서 부산 해운대 자이가 한 달 새에 3억이 올랐다. 예. 자, 그래서 부산, 대구, 대전, 울산의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들은 비규제 지역이고요. 광역시고요. 1급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공급 부족으로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시차를 두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전망이어서 집값은 최소 4년간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울산, 대구, 부산 지방 전셋값도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다. 네,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전세가는 매매가에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많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매매가도 반드시 상승을 합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전세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월세가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자,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증가하고 무주택자는 주거비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결국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무주택자가 주거비로 내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가능성이 낮은 청약에 희망을 품지 말고 지금이라도 형편에 맞는 집을 사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도심주택 용적률 최대 2배로 높이자. 네, 지금 서울에는 빈 땅이 없죠. 그래서 서울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용적률을 이렇게 2배로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야당이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없애자는 의견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 여당에게는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뼈아픈 공격이죠. 자, 여당에게 부동산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은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규제들이 완화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2022년 봄에는 가장 중요한 선거인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달라진 외국인 BIG 바이오 인터넷 게임 주식을 팔고 경기 민감 주식으로 갈아탔다. 이런 기사인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늘리고 있는데 매수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쪽이 많이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반도체와 배터리 주식을 주로 매입을 하였고요.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베트남 펀드 깜짝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수익률에서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보다 베트남 주식이 더 많이 올랐는데 이것을 보면은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고 제조업이 살아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국회 중기부를 옮긴다니 또 불붙은 세종 집값. 안 그래도 지금 제일 핫한 곳이 세종인데 여기 중기부라든지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옮기게 된다고 하면 더 상승을 하겠죠. 자, 10년 전에는 서울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현재는 세종의 위상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세종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프라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미 강북에 사는 것보다 세종에 사는 것이 더 나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가족이 세종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세종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어서 강남에 준하는 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구마다 다른 분양가 상한제 기준, 서울시 심사 적정성 들여다본다. 자, 서울시가 뭐 심사를 잘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는데요. 자, 분양가 산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분양가의 결정은 사실 건설사이어야 하죠. 건설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짓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이 잘 되면 더 열심히 집을 많이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도 이익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또 잘못해서 집을 지었는데 적자가 난다고 하면 사업을 포기하고 집을 짓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진이 생기지 않는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부실 공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과천 S1 블럭 당첨 가점 최고가 74점이다. 74점이 3개 단지 중에 최고점이 가장 낮다. 네, 참 기가 막힌 뉴스입니다. 네, 가장 낮은 가점이 74점이라니. 네, 또 최고 경쟁률도 아니고요. 평균 경쟁률이 500대 1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청약을 기대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곳에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약에 당첨이 되면 로또에 준하는 그런 수익을 얻게 되지만 청약을 바라지 마시고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세 급등, 전세 대란에 미분양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분양이 많았던 검단, 운정, 청주 등의 미분양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세가가 오르고 향후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눈 뜨면 1억씩 올라있네. 부산 집값. 네, 김포, 충남 계룡, 공주, 천안 등 비규제 지역이 풍선 효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서울과 수도권이 먼저 올랐을 뿐이고요. 고가 아파트, 저가 아파트, 대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 서울 아파트, 지방 아파트 모두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원인은 공급 부족입니다. 입주 물량을 늘리는 공급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4년 이내에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급이 늘리는 방법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낮추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양도세를 낮추어 주는 것이죠. 자, 현재의 시장은 투자자의 시장이 아닙니다. 투자자 때문에 집값이 또 올랐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다주택자와 투자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큰 착각입니다. 자, 투자자가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주식시장은 그 많은 투자자가 있는데 왜 아직도 3,0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4,000포인트를 넘지 못합니까? 자, 주택은 필수제입니다. 필수제가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는요. 야당 부동산 민심은 우리 편 세금 감면 입법으로 여당의 맞불을 놓는다. 자, 국민의힘이 여의도 연구소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조건부 완화를 하고 임대주택 사업자 양도세를 감면하라. 네. 서울시장 선거에 집값이 달려있다. 네. 아주 현실적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제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민심이 가장 크게 동요하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슈가 나왔지만 그 이슈가 크게 작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 정책은 치명적입니다. 이유는 임대차법과 다주택자의 과세로 기뻐하던 무주택자들이 갑자기 전세가가 오르고 이사갈 전세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주택자, 무주택자, 1주택자 모두 다 지금 굉장히
화가 난 상태죠. 결국 국민 대다수에게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 야당이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들고 나오니 여당은 무시하기도 어렵고 동조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슬그머니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3+3법이라든지 더 강한 규제를 한다면 이것은 전세 가격을 더 올리게 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야당을 크게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반헌법적 규제 꼭 막아내겠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종부세, 취득세 완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자,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한다. 이것은 모두가 좋아할 정책입니다. 이것은 여당의 치명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규제 풍선 효과 지방은행의 전세 대출이 급증을 한다. 네, 전세가가 상승을 하니까 전세 대출이 급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골드만삭스가 내년 코스피가 2,800까지 간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자, 2021년은 코로나 극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2021년은 경제 회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2021년은 코스피 3,000을 돌파할 것이고요. 2021년은 인플레이션 폭발의 해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내달부터 세종시 4,800가구 청약 국회 이전설에 들썩이고 있다. 네, 6-3 블럭이네요. 자, 세종의 위상은 이미 서울의 평균을 능가했고요. 어쩌면 앞으로 강남의 위상을 앞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세입자 말바꾸기 방지법 비난에 또 꼼수조항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또 대책과 또 여기에 대한 그 꼼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법은 아주 심플해야 되는 거죠. 집주인의 실거주 권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우선한다. 끝.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